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대한민국의 3대 불가사의는 어디를 말할까요? 1. 해병대, 2. 호남 향후회, 3. 고려대학교를 말합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뭘까 봤더니 결속력이더라고요. 그 결속력이 너무 강해서 외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끈끈한 결속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고려대를 말하고자 합니다. 고려대 졸업생한테 물어봤습니다. 고려대 하면은 한마디로 뭐냐 했더니 민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민족학교라고 했을까 봤더니 창립자의 정신에 있었습니다. 창립자는 인촌 김성수 선생입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은 전라북도 고창이 고향입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은 일제시대 때도 항일운동에 앞장섰고 항일운동에 앞장서도록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고려대학교 전시는 고성전문학교였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이미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 신념이 강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특히 한국학하고 한국사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민족학교 이렇게 칭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고려대는 자기들만의 끈끈한 결속력으로 고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촌 김성수 선생은 누굴까요? 인촌 김성수 선생은 일제시대에도 뒤에서 독립자금을 많이 대고 그리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런 일도 했지만 해방이 된 이후로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분입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귀국한 분입니다. 한마디로 우군이 없는 굉장히 애로운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여당은 자유당이었고 야당은 한민당 등이었는데 한민당이 다수당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민당이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돕게 만든 사람이 인촌 김성수 선생이었습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은 전북 고창이 고향이었고 지금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사람들 땅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인촌 김성수 선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유상분배, 유상몰수였습니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죠. 대한민국은 유상분배, 유상몰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촌 김성수 선생이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희생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주들이었잖아요. 그 지주들을 설득한 사람이 인촌 김성수 선생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먼저 내놓으면서 거기에 가담을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성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당은 그랬습니다. 여당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섰고 발목을 잡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부당한 일은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또 했지만 또 이것이 합당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돕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야당은 그때 당시에 야당의 발톱에 때만큼도 못하죠. 그런 인촌 김성수 선생이 전라도 사람이란 거, 전라도 분이라는 거 우리들은 특히 전라도 청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라도 청년들은 내가 생각하는 롤 모델을 누구로 생각하시나요? 김대중인가요? 김대중이라고 말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인촌 김성수 선생같이 대단한 분도 있고 송진우 선생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라도가 좌파가 아니었다 그겁니다. 우파였습니다. 전라도가 굉장히 논이 많고 풍부하고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가 우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전라도가 오늘날 이렇게 돼버리고 가게에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자기들하고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나가시오. 밥 안 팔랄게 나가시오. 이런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전라도는 가난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40년대 말 50년대보다 더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라도 청년들은 특히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가요? 꿈이 혹시나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좌편향적인가? 우편향적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극우는 없습니다. 극좌는 있습니다. 좌파들이 진보라는 탈을 쓰고 극우 하는데 지금 보세요. 수백만 명이 모여도 유혈 사태 없고 서로 나쁜 일이 없습니다. 질서정연하게 태극기와 성조기만 흔들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극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파지요. 우파가 기본 이념으로 가야 이 나라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도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롤 모델로 삼아야 할 분들은 인천 김성수 선생, 송진우 선생 등 그런 분들이어야지 김대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 하면 전라도 사람들 빼고는 전부 거의 모두가 고개를 흔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하고 우리나라가 친중, 친북, 종중, 종북이 심각하게 된 거는 김대중이가 뿌리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이가 자기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라도 사람들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라도 청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행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정치적 사상은 우파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우파여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파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그 사람들은 땅에 들어 누웠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경부고속도로냐고.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70년대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그걸 시발점으로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겠냐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대통령도 될 수 없고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도 마찬가지고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공과가 다 있다고 하지만 저는 과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특히 문재인은 정말로 클라이막스입니다. 좌파들의 클라이막스가 문재인인데 그보다 한술 더 뜨니까 이재명이라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이재명이가 내 식구라고 감싼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도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인촌 김성수 선생을, 전라도의 자랑인 인촌 김성수 선생을 땅에 밟아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그들입니다. 그들이 왜 인촌 김성수 선생을 땅에 밟아야 했을까요?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렇게까지 이루게 만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엔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온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김성수 선생 같은 사람을 친일 인명사전에 올려서 완전히 친일파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이 친일파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도 알고 전 근대사 공부를 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이 40년대 말에 학도병을 장려했다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은 학도병을 장려한 적도 없습니다. 장려했다고 만든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역사문제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 그들은 누굴까요? 민족문제연구소의 소장은 이름이 임헌영입니다. 박헌영, 남로당의 박헌영을 너무 존경해서 이름을 헌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헌영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은 누굴까요? 박헌영의 아들로 알려진 온경 스님입니다. 그들이
남로당의 후예들입니다. 남로당이 누굽니까? 김일성이 이를 도와서 대한민국을 적화를 시키려고 안달을 치다가 결국 김일성이한테 팽당한 박헌영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친일 인명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든 것들은 지금까지 이어준 박헌영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이 인천 김성수 선생을 밟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고려대를 창립한 인천 김성수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려대를 민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특히 한국사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민족 정신을 굉장히 강조했던 창립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려대 학생들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대에서도 왜 민족학교라고 하는지를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고려대는 그래서 민족학교가 된 겁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의 정신에 의해서 민족학교가 되었는데 그 인천 김성수 선생을 부끄럽게 만든 이들이 남로당의 후예들인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들입니다. 그들이 고려대학교 앞에 도로를 인천로였는데 인천로를 없애버리고 고대로를 만들고 이렇게 만든 이들이 박헌영의 후예들입니다. 고려대학 학생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고려대 학생들이 고대 정신, 고대 이러면서 결속력을 다지고 고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면 고대의 설립자인 인천 김성수 선생이 박헌영의 후예들에 의해서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고대생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심을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친일파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증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이 학도병을 장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생들은 일어나서 이거를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생들이 뜻만 있다면 총장실로 가보십시오. 총장실에 당시에 유진호 총장님이 대신 소송을 진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분한테 자료가 많이 없겠습니까? 고대생들은 고대의 자부심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의 명예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로당에 의해서 훼손된 고대의 정신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로당에 의해서 전라도 위인이 저렇게 짓밟히고 저렇게 깔아뭉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정신적인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가 정치를 외면한 사이에 가장 저질스러운 자의 지배를 받는다고 플라톤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딱 맞는 말입니다. 고대생들도 생각해 보세요. 고대생들이 외면한 사이에 그리고 모른다고 하는 사이에 지금 고대의 정신은 뭡니까? 설립자가 저렇게 매몰되고 설립자가 친일파로 매도되면서 고대가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고대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대생들도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고대생들도 남로당의 후예들하고 맞서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대의 명예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반국가단체를 말씀하셨습니다. 반국가세력, 반국가단체가 누굽니까?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이런 것들이 반국가단체, 반국가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고대가 무너지고 전라도가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은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명예를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